공룡 스토리 법의학.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법의학적인 내용을 공룡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너무 어린 친구들은 이번 스토리를 넘어가세요. 도대체 법의학이 공룡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화석을 통해 생존 당시를 추적해 나가는 것과 법의학은 의외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 화석이에요.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해 볼게요. 만약 공룡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요.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 현장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될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변사체의 신원을 파악할 것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겠지요. 자살일까 아니면 타살일까? 타살이라면 범인은 누구며 혹시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닐까? 화석이 발견된 이 장소가 범죄 현장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범행한 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일까? 타살이 아니라면 노화로 인한 자연사일까? 아니면 어떤 질환에 의한 급사인가? 사실 이런 접근은 공룡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답니다. 먼저 이 공룡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았던 종인지 신원을 파악하려 할 거예요. 죽은 원인도 중요해요. 화석을 통해 단서가 될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 자국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일 공범이 있었다면 여러 마리가 동시에 공격한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화석들도 발견됐답니다. 하지만 법의학을 공룡에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과 공룡은 해부학적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공룡의 피부, 근육, 장기 등 연부 조직이 보존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화석 표본에서는 피, 침, 오줌 등 체액 성분도 얻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공룡 화석을 법의학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에요. 사인. 자살은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고 타살 역시 생존을 위한 먹이 사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의학적 표현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공룡의 사인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크게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내인성 사인은 특별한 외부적 요인 없이 죽은 것을 말해요. 노화나 질병으로 죽은 경우랍니다. 대부분의 화석들은 내인성 사인을 예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엽중이나 암모나이트 화석의 대부분은 다른 생물의 공격 없이 죽은 후 바다 밑바닥에 묻혀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외인성 사인은 어떤 외부 원인으로 죽은 경우를 말한답니다. 다른 동물의 공격, 타르못이나 수렁에 빠지는 사고, 지진이나 화산 분출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독성 먹이 섭취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석 중의 외인성 사인과 관련된 표본들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다른 동물의 공격으로 죽었다면 사체가 뜯어먹혀서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화산 분출 같은 자연재해라면 사체가 보존되기 어려울 거고요. 따라서 외인성 사인과 관련된 화석은 가치가 매우 크답니다. 사체 변화. 콤프소그나투스라는 작은 육식공룡의 화석 표본이에요. 목이 뒤쪽으로 심하게 꺾여서 뒤틀린 자세를 하고 있네요. 화석 표본 중에는 이처럼 뒤틀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흔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상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자세로 죽은 것일까요? 화석으로 보존된 골격의 자세는 죽은 순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공룡이 죽은 후에는 그 모습이 점차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은 시간 진행에 따라 초기 사체 변화와 만기 사체 변화로 구분한답니다. 초기 사체 변화. 공룡이 죽으면 곧바로 체온이 떨어지고 피가 아래쪽으로 모여 굳게 돼요.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건조해진답니다. 이런 변화들을 초기 사체 변화라고 해요. 주로 물리적 변화 과정으로 죽은 후 하루나 이틀 사이에 나타나요. 동물이 죽은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져요. 이런 변화를 사체 경직이라고 한답니다. 턱과 목 관절에서 시작해서 몸통과 사지 순서로 진행되는데 근육이 발달할수록 강하고 오래 지속돼요. 콤프소그나투스의 이상한 자세는 강한 목과 등 근육에 의한 사체 경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룡이 죽으면 먼저 머리와 목 부분에서 사체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 점차 꼬리 끝으로 진행됐을 거예요.
빨리 흙에 덮인다면 이런 자세로 보존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육식 공룡들에게 뜯어먹히고 물에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골격의 일부분만 화석으로 보존된답니다. 만기 사체 변화. 초기 사체 변화 후에는 미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변화에 의해 사체가 분해되는데 이를 만기 사체 변화라고 해요. 부패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와 탄산염 성분이 다른 화석의 보존이나 퇴적암 지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이상 사체 변화. 소금이나 타르못, 얼음 구덩이, 동굴 등에서는 이상 사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상 사체 변화의 가장 흔한 형태는 타르못과 미라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란초라 브레아 지역은 타르못으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이곳에서는 타르못에 빠져 죽은 신생대 동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미라는 이상 사체 변화의 또 다른 예랍니다. 사체에서 수분이 빠르게 제거되면 사체는 부패되지 않고 건조해져요. 이런 현상을 미라화라하고 그 사체는 미라라고 한답니다. 살과 피부는 수축되고 건조해지면서 단단해져요. 공룡 미라는 돌로 바뀐 것으로 일반적인 미라와는 달라요. 정황 증거. 이제 법의학을 공룡과 화석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알아볼게요. 생존 당시 공룡의 실감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답니다. 사례 1.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백악기 지층에서 이빨 자국이 찍힌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어요. 같은 지층에서 모사사우루스 화석도 발견됐는데 이빨 형태가 암모나이트에 찍힌 이빨 자국과 그대로 일치해요. 범인이 틀림없겠지요? 사례 2. 독일에서 발견된 분만 상황으로 보이는 화석 표본이에요. 그동안 학자들은 이티오사우루스가 해안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지 않았을까 추정했지만 이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바다에서 새끼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하게 됐답니다.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는 상태로 보존된 표본도 발견됐다고 해요. 사례 3. 코엘로피시스 복부에서도 같은 종의 새끼 골격이 함께 발견됐어요. 임신 중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같은 종의 새끼를 잡아먹은 것으로 보여요. 임신 중의 새끼로 보기에는 골격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뼈가 전부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새끼였는지 아니면 다른 개체의 새끼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답니다. 사례 4. 미국 몬태나주 백악기 지층에서 한 마리의 테논토사우루스와 4마리의 데이노니쿠스 골격이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크기로 볼 때 데이노니쿠스의 단독 사냥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은 데니노니쿠스가 무리지어 사냥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답니다. 사례 5. 몽골 폴란드 원정대가 발견한 화석이에요. 어린 벨로키랍토르가 프로토케라톱스를 공격하다가 다리를 물리고 말았어요. 큰일 났네요. 벨로키랍토르는 물린 다리를 빼내기 위해 프로토케라톱스는 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먹고 먹히는 치열했던 현장이랍니다. 사례 6. 미국 덴버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에드몬토사우루스 꼬리 골격에는 뜯겨나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손상된 뼈는 아문 상태고 이빨 자국은 티라노사우루스 것으로 보여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냥에 실패했고 도망친 에드몬토사우루스는 뼈가 아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례 7. 캐나다에서 발굴된 트리케라톱스 뼈에는 포유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럼 포유류가 공룡과 함께 살았단 말인가요? 그리고 포유류가 공룡을 먹었단 말인가요? 그래요. 들쥐나 따쥐처럼 생긴 작은 포유류들이 이미 중생대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포유류가 공룡을 사냥한 것은 아니에요. 죽은 공룡 뼈를 갉아 먹었던 거랍니다. 사례 8. 예일대학교의 연구팀은 여러 박물관의 티라노사우루스 골격을 조사했고 이빨 자국이 남은 발가락 뼈를 여러 개 발견했어요. 서식 지역에 다른 종의 대형 육식공룡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같은 종의 티라노사우루스를 지목했답니다. 관절 부분의 발가락 뼈를 쌓으면서 깨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싸움의 흔적은 아니고 죽은 사체를 뜯어먹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례 9.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촌인 다스플레토사우루스 위턱뼈에서 이빨 자국들이 발견됐어요.
이 이빨 자국들은 같은 종끼리 싸웠기 때문이고 뼈가 아문 것으로 보아 싸운 후 죽지 않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래턱뼈 화석에도 이빨 자국들이 있지만 아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후 동종에게 뜯어먹힌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사례 10. 용각류 공룡의 척추 화석이에요. 앞뒤 척추마디가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완전하게 붙어 있어요. 외상이었다면 뼈가 부러지는 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학자들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수염이었다고 보고 있답니다. 공룡 퀴즈. 다음 중 초기 사체 변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체온하강, 2번 부패, 3번 사체 경직, 4번 사체 건조. 정답은 부패예요. 동물이 죽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근육이 단단해져요. 부패는 시간이 더 지난 후 나타나는 만기 사체 변화랍니다. 이번 스토리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